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1차 수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71을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71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71을 소인수 분해하는데요. 보이시면 작은 숫자로 계속 나누죠. 네,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72는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일 끝까지 3, 3은 9에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 봅니다. 자, 그러면 2가 몇 개 들어가나요? 네, 하나, 둘, 셋.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중복되는 곱셈을 제곱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알맞은 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4번이네요. 1번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에서 음의 정수의 개수는 음의 정수. 자, 음의 정수는 숫자에 뭐가 붙어 있나요? 네,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죠. 자, 정수는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까지 배운 자연수, 네, 그 부분을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네, 1부터 자연수예요. 1, 2, 3. 그러면 0보다 작은 수를 뭐라고 하느냐? 음의 정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숫자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숫자 3, 마이너스 5. 그럼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형의 나이가 A살일 때 형보다 3살 어린 동생의 나이. 자, 형이 A살이야. 형이 10살이야. 그러면 동생이 3살 어려. 그럼 저희 어떻게 계산하죠? 10 빼기 3 하면 동생 7살이구나 이렇게 알죠. 이것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이 10살이 아닌 어떤 몇 살이라고 알 수 없지만 그럼 동생 몇 살이니? 그럼 그 나이에서 3살을 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3번은 2번이 답입니다. 5번, 4번 1차 방정식 2x 빼기 1은 7의 해는 방정식 중에 1차 붙어 있으면 식에 나오는 문자가 제곱이 아니라 x의 제곱이나 x의 세제곱이 아니라 단지 x로만 표현될 때 x가 하나 있어서 x로만 나올 때 이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뭘 구하는 것이냐면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보통 방정식을 풀 때는 x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은 보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직접 넣어 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넣어 볼게요. 자, 2 곱하기 여기에 1을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x와 2는 곱셈으로 만났거든요. 자, 2 곱하기 1 빼기 1은 7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1이 정답이 맞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항상 곱셈 먼저 2는 2, 그 다음 뺄셈, 그 다음 정답. 자, 그런데 2 빼기 1은 1이죠. 1은 7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자, 2번 넣어볼게요. 2번은 2를 넣어볼게요. 자, 2 곱하기 2 빼기 1은 7. 식을 먼저 쓰고
2는 4 빼기 1은 7. 3은 7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2 곱하기 3 빼기 1은 7. 2, 3은 6 빼기 1은 7. 마찬가지로 5는 7이 될 수 없네요. 4번 4 넣어볼게요. 2 곱하기 4 빼기 1은 7. 2, 4, 8 빼기 1은 7. 4를 넣었더니 왼쪽도 7이 나오고 오른쪽도 7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4번의 답은 4입니다. 자,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x의 값을 찾는 건 똑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참고만 하세요. 자, 먼저 방정식을 풀 때는 2x 빼기 1은 7에서 저희는 어떻게 푸냐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2x에 빼기 1을 했더니 7이 나오더라. 그럼 빼기 1을 하기 전에는 얼마였을까? 그때는 빼기 1 전이니까 더하기 1을 했을 때겠죠. 또는 2항을 한다고 합니다. 자, 2항을 했을 때 요렇게 빼기 1 전에는 더하기 1이었겠죠. 그러면 원래 숫자 찾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8. 2x는 8. 자, 2에다가 x를 곱했을 때 8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전에는 나누었을 때겠죠. 그러면 x는 몇이냐면 약분해서 4.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세요. 이 방법은. 둘 다 이 x가 얼마인가요를 알아보는 식인데요. 둘 다 그렇긴 한데, 자, 이제 이렇게 이항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것. 똑같이 보기에 숫자를 넣어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답은 4번입니다. 5번 표는 어느 학급 학생의 20명의 하루 휴대폰 전화 통화량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통화 시간이 3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의 수는, 자, 통화 시간이 30분보단 많은데 90분보단 적대요. 자, 그러면 표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첫째 줄은 0에서 30까지고요. 첫 번째는 5명. 두 번째는 30에서 60까지는 8명이 있네요. 60에서 90까지는 5명이 있습니다. 90에서 120까지는 2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범위에서는 30분 이상 90분, 30분 이상 90분이니까 이만큼의 구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이만큼 구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더하면 되겠죠. 8 더하기 5는 13이 나오죠. 그래서 5번은 3번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X의 크기는, 자, 똑바로 서로 끝까지 만나지 않는 이 관계를 평행한다 라고 말해요. 거리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평행선이라고 말합니다. 두 선을. 자, 그런데 각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기울어진 각이 110도입니다. 자, 그럼 이 각은 누구랑 같냐면 여기에 있는 각이랑 똑같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 똑같은 각을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을 저희가 볼게요. 직선 하나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은 몇 도냐면요. 180도입니다. 쫙 펴져 있는 일직선의 각은 180도인데요. 그 중에 이만큼의 각을 나는 110도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x의 각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에서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180도 빼기 110도는 70도. 그래서 6번은
4번입니다. 70도입니다. 7번.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50도, 각 B는 48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자, 삼각형을 보시면 각이 하나, 둘, 세 부분이 있죠. 자, 이 세 부분을 모두 합쳐서 삼각형은 완벽한 180도를 이룹니다. 자, 180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머지 두 각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 각은 180도 빼기 95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알 수 있어요. 자, 180에서 95를 빼기 때문에 85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싶은 각은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각이에요. 즉, 여기서 보셔도 이 직선상에서 18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180도에서 요 각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나머지 한 각은 몇 도일까요? 네, 180도에서 85를 빼면 누가 나올까요? 네, 95가 나오겠죠. 그래서 7번은 네, 3번입니다. 8번.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1번 2분의 1, 2번 3분의 1, 3번 4분의 1, 4번 5분의 1. 자, 유한소수라는 것은요, 분수가요, 분수의 분모를 보았을 때, 분모가 2나 5로 숫자가 나와 있거나 또는 2와 5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 네. 그래서 분모를 보실 때 2 또는 5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유한소수의 규칙은 분모의 숫자가 2와 5 또는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이런 것을 분별하시면 돼요. 자, 1번 2분의 1, 2가 있죠. 네,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자, 2번 3분의 1, 네, 2와 5도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네. 3번 4분의 1, 4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내면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결국 숫자 2의 제곱입니다. 자, 얘도 네, 2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고요. 4번 분모가 5 나왔죠. 그래서 유한소수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8번은 2번이겠네요. 유한소수가 아닌 것은 분모가 3이 나온 2입니다. 2번. 9번. x의 7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을 간단히 하면, 자, x의 7제곱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x의 7제곱은 x를 몇 번 곱한 거죠? 네, 7번 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곱했을 때 x의 7제곱. 자, 그럼 여기에 나누기 x의 2제곱이에요. 나누기 x의 2제곱은 x를 2번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니까 얘만큼 빼야겠죠. 네, 그래서 x가 몇 개 남는다? 네, x가 5개만 남는다. 그래서 9번은 네,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 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수를 지수, 제곱수를 지수. 그럼 아래에 있는 수는 네, 밑이라고 말해요. 밑에 있다고 해서 밑, 위에는 지수. 지수끼리 뺍니다. 그래서 7 빼기 2는 5. x의 5제곱, 5제곱. 네. 그래서 9번은 1번입니다. 10번 그림은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하여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보시면 두 개의 화살표 방향의 표시가 나오죠. 수가 있는 직선 위에 수직선 위에 범위를 알려주고 있어요. 색칠된 범위가 즉 x입니다. 자, 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거를 맞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작은 숫자 먼저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3과 어디 사이에 있나요?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자리는 하얗게 칠했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x가 더 크죠. x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얗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등호, 같다는 표시가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 x의 또 다른 범위는 2에서 어느 쪽인가요?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작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2에서 시작되어 2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카맣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2를 어떻게 한다? x는 네, 포함하면서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11번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2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자, 요 a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y는 ax 더하기 2에서 a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자, 이때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2는 y점을 찍힌 좌표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냐? 아니죠. 여기는 대입을 해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찍힌 점에서 y값은 있나요? 없나요? 네, y값 없이 y값은 0이죠. 자, 그럼 좌표를 x가 마이너스 1 때 y는 얼마냐면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자, 그 다음에 0은 누구 자리에? y 자리에 x, y 순서상 좌표는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마이너스 a 여기에 더하기 2를 하면 0이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 a, 2,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a가 얼마였을까요? 네, a가 2와 똑같은 2가 들어가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은 4번 2여야 된다. 상수 a는 2입니다. 자, 상수라는 말은 숫자라는 말이에요. 어떤 숫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수입니다. 네. 다음 12번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1번은 1번,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자, 홀수죠, 홀수. 홀수면 뭐가 있나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죠. 4, 5, 6까지 있습니다. 자, 홀수는 1, 3, 5. 몇 가지 있나요? 3가지 있네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3, 12번은 3입니다. 13번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자, S가 거꾸로 누워 있으면 이거 무슨 표시냐면 닮았다고요. 닮음일 때 X의 값은 닮음일 때 X의 값은 삼각형 ABC를 볼게요. 자, 2cm, 3cm. 삼각형 DEF를 볼게요. 4cm. 자, 몇 배 늘어났냐면 2배 늘어났죠. 곱하기 2 했네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커졌으니까 3도 곱하기 2 해서 x가 나오겠죠. 자, 몇 cm일까요? 네,
6cm입니다. 3번은 1번이네요. 14번 5 루트 2 빼기 3 루트 2를 간단히 한 것은, 자, 루트 2 같은 편입니다. 루트 2가 5도 갖고 있고 뒤에 있는 애는 루트 2가 3을 갖고 있어요. 자, 뺄셈으로 만났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뺄까요? 네, 5개에서 3개 빼면 되죠.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네, 2번입니다. 루트나 모양이 어려워 보이지만 네, 있는 그대로 숫자끼리 빼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요. 네. 다음 15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하면, 1번은 소인수분해 문제였죠. 저희 자, 소인수분해는 뭘로 나눴나요? 작은 숫자로 계속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작게 식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인데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곱셈을 만들어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이 되려면요, x하고 x가 곱하기로 나와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 2가 나오려면 뭐 곱하기 뭐 해야 될까요? 네, 2 곱하기 1을 하겠죠. 네, 그쵸? 1은 2, x 곱하기 x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서로 괄호를 만들어줘서 식으로 네,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3x의 부호가 뭔가요? 플러스가 나왔죠?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값을 가져요. 네, 그러면 이 두 식을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을 곱했다 해서 다시 정리하면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1을 곱하면 누가 나온다? 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알맞은 답은 누굴까요? 네, 1번이네요. 괄호의 순서를 x 더하기 1을 뒤로 곱하나 앞으로 곱하나 괄호는 똑같습니다. 숫자 답은 똑같아요. 자, 저희 2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네, 6이죠. 3 곱하기 2 하면 얼마인가요? 6이죠. 숫자의 순서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곱셈은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골라주시면 돼요. x 더하기 2가 나온 거, x 더하기 1이 나온 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프는 식이 복잡해도 보기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알맞게 설명한 거 찾는 거죠. 자, 먼저 그래프 먼저 보니까 위로 볼록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꼭지점이 어디인가요? 네, x가 2일 때 y는 얼마인가요? 1이네요. 그래서 2,1이죠. 네, 그리고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최소값이 1이다. 자, 최소로 보이나요? 위로 볼록이면 최소인가요? 최대죠. 네, 제일 꼭지점은 최대.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점. 자, 위로는 틀렸다. 얘는 최대값이다. 네, 위에는 최대값이니까 잘못했죠. 자, 2번 0,1을 지난다. 0,1은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점을 지나가냐면 이 점이죠. 자, 이 점이 선에 닿아 있나요? 네,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닿아 있지 않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네요. 2번도. 3번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나요? 네, 아니죠. 위로 볼록합니다. 4번 꼭지점의 좌표는 2,1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2,1이다. 네, 맞죠? 그래서
16번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은 어느 학생 5명이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자, 자료의 중앙값이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나오는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기를 볼게요. 4시간, 8시간, 여기 시간 단위로 나와 있죠. 10시간, 7시간, 6시간. 자, 지금 순서를 봤더니 숫자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뒤죽박죽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다시 순서를 지켜서 써줘 봅니다. 제일 작은 숫자부터 제일 큰 숫자 향해서 순서를 정해주면 제일 중앙값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중앙값 누군가요? 7이네요. 네, 그래서 17번은 3번이네요. 중앙값은 7시간 3번입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ABCD가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5cm일 때 BD의 길이는 여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떼서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직각이 있습니다. 직각이 있는 삼각형의 길이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피타고라스의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하면요. 밑변과 높이를 이어주는 이 빗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걔도 역시 무엇의 제곱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의 제곱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해 볼게요. 12의 제곱은 12 곱하기 12를 한 거죠. 좀 크게 써볼까요? 자, 12의 제곱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면 2는 4, 2는 2, 1, 2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에 쓰고 1, 1은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100의 자리에 쓸게요. 자, 그러면 숫자가 144 더하기 자, 5 곱하기 5는 저희 쉽게 5, 5, 25 이렇게 알죠? 자,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면요. 169예요. 자, 169는 도대체 얼마의 제곱인가? 라고 하면요. 자, 169는 13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이 144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숫자로 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3, 3은 9, 3, 1은 3, 1, 3은 3, 1, 1은 1. 네, 169 나오죠, 그러면. 그래서,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13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빗변은 1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무엇의 제곱입니다. 요 공식으로만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8번은 1번 13cm입니다. 19번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AB는 4cm, BC는 3cm, CA는 5cm라고 나올 때, 자,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이 값은 탄젠트라고 읽어요. 탄젠트라는 값인데요. 탄젠트 A를 구하세요. 그러면요. 자, 아랫변 분의 또는 밑변. 이거 분의 높이 값이 얼마인가요? 물어봅니다. 자, 탄젠트는 소문자로 쓸 때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양을 보면 아랫변분의
윗변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얼마냐?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랫변이 4cm, 윗변이 3cm. 19번은 네, 1번 이렇게 표시합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원 5에서 호 A, B 호는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자, 그럼 어디예요? A에서 B까지 동그랗게 있는 이 A, B에 대해서 원주각 A, P, B, A, P, B를 이루는 각이니까 이렇게 생긴 각인데 여기 30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크기가 30도일 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각 AOB, 중심점을 찍은 요 각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같은 테두리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테두리에서 어떤 꼭지를 찍었을 때의 각은 다시 돌아와서 중심각을 찍을 때 몇 배일까요? 네, 2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하면 20번은 네, 3번. 중심각은 그 어떤 각에서 2배이다. 그래서 20번은 3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요. 2020년도 1차시 중졸 수학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려운 수학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